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뇌출혈. 들어보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는 갑작스럽게 쓰러진 환자분들이 실려오고 있어요. 그중 상당수가 바로 뇌출혈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뇌출혈의 5가지 응급 신호를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완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뇌출혈에서는 정말로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절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자, 먼저 뇌출혈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 안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조직으로 새어나오는 상태를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피가 새어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뇌 조직을 압박하게 되죠. 우리 뇌는 정말 정교한 기관이에요. 일의 압박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뇌출혈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뇌출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주막하 출혈. 이건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사이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동맥류라는 혈관의 꽈리 같은 부분이 터지면서 발생하죠. 두 번째, 뇌내 출혈. 이건 뇌 조직 안으로 직접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고혈압이나 혈관의 노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5명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이런 후유증들이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까지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빠른 발견과 치료로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3시간 이내에 치료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예후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뇌출혈 위험이 높을까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압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별다른 증상 없이 우리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거든요.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면 뇌혈관 벽이 점점 약해져요. 마치 오래된 곰호스가 터지기 쉬운 것처럼 말이에요. 뇌출혈 환자분들의 약 70%가 고혈압 환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고혈압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나이예요. 60세 이후부터는 뇌출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거든요. 세 번째, 당뇨병과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워져요. 고지혈증은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혈관을 좁게 만들고요. 네 번째, 흡연과 음주. 담배,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요. 제가 봤던 한 환자분은 회식에서 과음한 후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5번째, 가족력.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위험도가 2-3배 높아져요. 여섯 번째, 약물 복용.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와 과로.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특히 갑작스럽고 심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터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시나요? 하나도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뇌출혈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갑자기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을수록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출혈의 5가지 응급 신호예요.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정말 1분도 지체하면 안 돼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천둥 번개치듯 몰아치는 두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본 두통과는 차원이 달라요.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세요.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양상이에요. 진통제로도 완화되지 않아요.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쓰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가족이 발견했을 때 머리가 터진다고 계속 말씀하셨대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신호, 한쪽 팔다리 마비 혹은 감각 저하.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면 위험해요. 양팔을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으면 위험해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안 되면 위험해요. 이걸 FAST 테스트라고 해요. 페이스, 얼굴 웃을 때 비대칭인가? 암즈, 팔, 양팔을 들 때 한쪽이 떨어지는가? 스피치, 언어,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가? 타임, 시간, 유의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 세 번째 신호, 언어 장애 또는 이해력 저하.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거나 뒤죽박죽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증상들. 말이 안 나와요. 싫어짐. 말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얘 가나다라 이런 소리만 나옴. 글을 쓸 수 없어요. 제가 봤던 환자분은 갑자기 어우 하는 소리만 내시더라고요. 평소에 말씀을 잘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번째 신호, 시야 변화 또는 혼란의식 저하. 갑자기 시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시야 문제.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사물이 2개로 보여요. 복시. 시야가 흐려져요. 주변 시야가 사라져요. 의식 문제. 지금이 언제인지 몰라요.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요. 가족을 못 알아봐요. 멍한 상태가 계속돼요. 다섯 번째 신호, 구토, 경련, 비정상적인 졸음. 원인 모를 구토가 계속되거나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징, 갑작스럽고 심한 구토, 경련 발작, 극도의 졸음, 무기력함. 보너스 신호, 갑작스럽게 넘어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것도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좀 지켜보자,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세요. 뇌출혈은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죽어가요.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 두통 vs 뇌출혈 두통.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반 두통, 긴장성 두통, 편두통. 서서히 시작돼요. 지끈지끈하거나 조이는 느낌. 며칠에 걸쳐서 지속돼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원인이 있어요. 진통제로 어느 정도 완화돼요. 뇌출혈 두통. 갑자기 시작돼요. 수초 수분. 극도로 심해요.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도. 인생 최악의 두통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돼요. 마비, 언어장애 등. 진통제로 완화되지 않아요. 뇌출혈 vs 뇌경색. 둘 다 뇌혈관 질환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뇌출혈. 혈관이 터져서 출혈.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의식 저하 더 흔함. 구토, 경련 더 흔함.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허혈. 두통은 상대적으로 덜함. 한쪽 마비나 언어 장애가 주 증상. 의식은 상대적으로 명료. 하지만 둘 다 응급 상황이에요. 구분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나이별 증상 차이. 젊은 층 40세 미만.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많아요.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주 증상. 의식 저하가 빨리 올 수 있어요. 중년층 40-60세. 고혈압성 뇌출혈이 많아요. 두통과 함께 마비 증상이 흔해요. 언어 장애도 자주 동반돼요. 고령층 60세 이상. 뇌경색과 뇌출혈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의식 저하가 주 증상일 수 있어요. 넘어짐, 균형 장애가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나 기존 질병과 상관없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기존에 두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응급대처법 마이너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 증상을 인지했을 때 1. 즉시 119 신고. 뇌출혈 의심 환자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환자의 나이, 성별, 주요 증상 설명.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2. 환자 자세 조절. 머리를 30도 정도 높게 해주세요. 베개나 쿠션 이용. 목과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특히 목 부분. 3. 기도 확보. 구토할 수 있으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해주세요. 의식이 없어도 억지로 깨우려 하지 마세요. 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물이나 음식을 주지 마세요. 구토 위험, 기도 막힘 위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찬물을 끼얹거나 자극하지 마세요. 5. 관찰 및 기록.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록.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 의식 상태 변화 체크. 구토, 경련 등 추가 증상 관찰. 병원 선택의 중요성. 모든 병원이 뇌출혈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신경외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병원. CT,
MRI 응급 촬영이 가능한 병원,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 신경집중 치료실이 있는 병원, 권역 외상센터나 뇌졸중센터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119에 신고할 때 뇌출혈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은 보통 3시간이라고 해요. 하지만 더 빠를수록 좋아요. 1분 1초라도 빠른 치료가 환자의 생명과 후유증을 좌우합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이 아니었다면 그건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반대로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의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치료 방법 종류. 이제 뇌출혈이 확진됐을 때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 수술 치료, 재활 치료로 나눌 수 있어요. 약물 치료. 1. 혈압 조절. 뇌출혈 환자는 혈압을 즉시 조절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급격히 낮추면 뇌혈류가 감소해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목표 혈압은 보통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하로 조절해요. 2. 뇌압 조절. 뇌출혈로 인해 뇌압이 올라가면 생명이 위험해요. 뇌압을 낮추는 약물들을 사용해요. 제시도 5계속 편집 뇌압 조절. 3. 항경련제. 뇌출혈 환자의 약 30%에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어요. 4. 응고 기능 조절.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시 해독제를 투여해요. 수술 치료. 출혈량, 위치,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1. 개두술 CRANIOTOMI.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에요. 두개골의 일부를 열어서 직접 출혈 부위에 접근해요. 적응증. 출혈량이 30ml 이상. 의식 저하가 진행하는 경우. 뇌관 압박이 있는 경우. 2. 내시경 수술.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최소침습 수술이에요. 장점. 작은 구멍만 뚫어서 시행. 뇌조직 손상 최소화. 회복이 빠름. 흉터가 작음. 적응증. 깊은 부위의 출혈. 뇌실내 출혈. 소량 중등도 출혈. 3. 혈관 내 수술.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예요. 다리 혈관을 통해 뇌혈관까지 접근해요. 동맥류 코일 색전술. 동맥류 안에 코일을 넣어서 막아요. 개두술 없이 치료 가능. 회복이 빠름. 동맥류 스텐트 삽입. 혈관 벽을 보강해서 동맥류 재발 방지. 복잡한 동맥류의 적용. 4. 뇌실외 배액술. 뇌실에 출혈이 있거나 수두증이 생겼을 때 시행해요. 머리에 작은 관을 넣어서 뇌척 수액을 배출. 뇌압을 지속적으로 조절. 감염 위험 주의. 재활치료. 수술이 끝나면 바로 재활치료가 시작돼요. 재활치료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회복 정도가 달라져요. 1. 물리치료. 운동 기능 회복이 목표예요. 초기 재활 침상에서 관절 운동으로 구축 방지, 체위 변경으로 욕창 방지, 호흡 운동, 진행 재활, 균형 훈련, 보행 훈련, 근력 강화 운동, 일상생활 동작 훈련. 2. 언어 치료. 실어증이나 구음장애가 있을 때 시행해요. 치료 내용. 발음 연습, 단어 문장 이해 훈련, 읽기 쓰기 훈련,
의사소통 대안 방법 교육.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처음에는 소리밖에 못 내시던 분이 6개월 재활 후에 일상 대화가 가능해지신 분도 계세요. 3. 작업 치료. 일상생활 복귀가 목표예요. 훈련 내용. 식사하기, 옷 입기, 세면하기, 요리, 청소 등 가사활동, 인지 기능 훈련, 직업 복귀 훈련. 4. 인지 재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을 회복시켜요. 기억력 훈련, 주의 집중력 훈련, 문제 해결 능력 훈련,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 훈련. 치료 성공 사례. 이님 62세 여성, 중등도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오른쪽 팔다리 완전 마비, 실어증이 있었어요. 1개월 후 휠체어로 이동 가능, 3개월 후 보행기로 걸을 수 있게 됨, 6개월 후 지팡이로 보행, 간단한 대화 가능, 1년 후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귀. 성공 요인: 빠른 응급처치와 수술, 적극적인 재활치료 참여, 가족의 지지와 도움, 환자 본인의 의지, 예방 전략 앤드 생활 습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치료거든요. 뇌출혈은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크게 줄일 수는 있어요. 고혈압 관리 마이너스 최우선 과제.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어요. 혈압 목표치: 일반인 12,080 mmHg 미만, 당뇨 신장병 환자 13,080 mmHg 미만, 고령자 14,090 mmHg 미만. 혈압 측정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서 2-3번 측정해서 평균값 기록. 혈압약 복용 수칙: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 혈압이 정상이어도 계속 복용.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서 약을 끊었다가 뇌출혈이 온 분이 계세요. 혈압약은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저염식이 기본이에요. 하루 나트륨 권장량 2지, 소금 5지 이하. 피해야 할 음식: 라면, 찌개류 나트륨 폭탄, 젓갈, 장아찌류, 가공식품 햄, 소시지, 치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좋은 음식: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오메가3 풍부, 견과류 무염, 잡곡밥, 저지방 단백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감자, 고구마, 콩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요.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권장 운동: 빠른 걷기 주 5회 30분씩, 수영 주 3회 30분씩, 자전거 타기 주 3회 40분씩, 등산 주 1-2회. 운동 강도 옆 사람과 대화 가능한 정도. 금연과 절주.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담배가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이유: 혈압 상승, 혈관 수축, 혈액 응고 촉진, 혈관벽 손상. 음주는 적당히.
남성 하루 소주 2잔 이하, 여성 하루 소주 1잔 이하. 주 2-3일은 금주일로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의 적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법. 충분한 수면 7-8시간.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이나 산책. 수면의 중요성.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치료받으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정기검진. 뇌혈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누가 받아야 하나요? 50세 이상 모든 분, 고혈압, 당뇨병 환자, 가족력이 있는 분, 흡연자, 과음자. 조기 발견의 중요성.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건강검진에서 미세한 동맥류가 발견된 분이 계세요. 증상은 전혀 없었지만 예방적 치료를 받아서 뇌출혈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일상생활 주의사항.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피하기. 누웠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화장실에서 힘주지 않기. 뜨거운 사우나 피하기. 감정 조절. 갑작스러운 분노나 흥분 피하기. 심한 운동이나 육체적 충격 피하기. 과도한 경쟁이나 긴장 상황 피하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30세부터 정기 검진 시작. 더 엄격한 혈압 관리 12,080 mmHg 미만. 1년마다 뇌혈관 검사. 생활습관 더욱 철저히 관리.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방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치료에 드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병들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오늘 30분 동안 뇌출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렸어요. 핵심 요약. 뇌출혈의 5가지 응급 신호 마이너스 절대 잊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마이너스 천둥 번개치 등. 한쪽 팔다리 마비 마이너스 FAST 테스트로 확인. 언어장애 마이너스 말이 안 나오거나 이해 못함. 시야 변화의식 저하 마이너스 혼란 멍한 상태. 구토 경련 무기력 마이너스 원인 모를 증상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 예방이 최선의 치료.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 빠른 치료가 생명을 구해요. 골든타임 3시간 이내. 적절한 약물 치료와 수술. 적극적인 재활치료로 회복 가능. 실천 가능한 액션 플랜. 오늘부터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 1. 혈압 측정기 구입하기. 가정용 자동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매일 아침 혈압 재고 기록하세요. 2. 응급연락망 정리하기. 휴대폰에 119 단축번호 등록. 가족 연락처 업데이트. 가까운 뇌졸중센터 위치 확인. 3. FAST 테스트 가족들과 연습하기. 얼굴 비대칭 확인법. 팔 들기 테스트. 언어 확인법. 온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해요. 4. 건강검진 예약하기. 뇌 MRI 검사. 경동맥 초음파. 혈액 검사 콜레스테롤, 혈당 등. 5.
생활 습관 하나씩 바꾸기. 이번 주부터 저염식 시작.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금연 클리닉 상담 예약.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에게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뇌출혈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위험이 있어요. 설마 나에게?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요? 뇌출혈은 정말 갑자기 와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알고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뇌출혈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에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도 높아지고 후유증도 많이 줄었어요. 특히 빠른 발견과 치료, 그리고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서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뇌출혈 후 1년 만에 직장 복귀하신 분,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강의하시는 교수님, 반신마비에서 회복되어 마라톤까지 완주하신 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져요. 마지막 당부. 첫째,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 병원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보다 다행인 일이 없어요. 둘째,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세요. 병이 생긴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방에 투자하세요. 셋째,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세요. 혼자만 알아서는 소용없어요. 온 가족이 함께 알고 준비해야 해요. 넷째, 정기 검진을 잊지 마세요. 증상이 없어도 숨어있는 위험을 찾을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